고혈압이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거잖아요. 고혈압은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 약물도 종류가 많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내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좋은데, 혈압이 높을 때 몸에서 물을 빼줘야 혈압이 내려가니까 고혈압은 약의 종류에는 소변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이 있고, 그리고 교감신경은 한마디로 몸의 활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확 쪼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활성화가 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 교감신경을 차단시키는 약도 고혈압에 효과가 좋고, 또 하나는 이 칼슘 채널이라고 하는 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어떤 이온들이 통과하는 그런 구멍이 있는데, 칼슘 채널, 이게 이제 심장세포에 주로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 칼슘 채널을 차단을 하면 심장세포에서 근숙축이 줄어들어가지고 혈압이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종류의 약이 있는데, 치과에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을 볼 때 이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약과 관련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고혈압 부작용 혈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아스피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과 관련해서 치과 치료할 때 주의사항 이런 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고혈압 약은 부르는 약들이 있어요. 성분명인데 암로디핀, 페디핀 이런 거고,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노바스크, 아달라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을 하게 됐을 때 부작용이 뭐냐면 약 유발, 잇몸 증식, 드러그 인듀스드 징지발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해서 잇몸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잇몸이 부어버려요. 특징이 독특하죠. 잇몸이 포도알 같이 이렇게 엉글엉글 붓게 되는데, 요거 두 개 사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환자분 보세요. 잇몸 주변 테두리가 뻘겋고 치석 껴있고 지태 껴있고 전형적으로 치주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잇몸이죠. 그런데 이 환자분 잇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좀 다르죠? 이 환자분도 물론 치아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뻘겋기는 하지만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치간 유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고혈압 약 중에 무슨 니핀 이라고 부르는 칼슘 채널 차단 약물들이 이렇게 잇몸을 붓게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 그런 게 밝혀졌고, 그러면 나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었는데 잇몸이 이렇게 부어서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부으니까 이 사이사이로 치태랑 음식물이 자주 끼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부어도 될 잇몸이 약 때문에 부어서 거기에 이제 실제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그 인듀스드 징지발 하이퍼플라시아, 즉 약물 유도성 시은 과증식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치주염이 온 것처럼 다 이렇게 치아가 안 좋아지는 과한 경우도 실제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과에 이런 환자분들이 왔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치과 이제 문 앞에 딱 오셨을 때 직원분들한테 이제 어떤 약 드시는 거 있나요? 말씀하셨을 때 고혈압 약 같은 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치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환자분들의 입안 사진을 많이 보고, 문진표상에는 약 먹는 게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부어 있다고 한 환자분들한테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환자분 혹시 고혈압 약물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본인들이 말씀 안 하셨던 거를 치과 의사가 찾아주니까 되게 놀라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약을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이 환자분은 어떤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잇몸이 계속 이렇게 약 때문에 부어 있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계속 치태가 끼고 세균이 살 테니까. 그러면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이 약을 처방해 주신 내과 선생님한테 편지를 적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뭐 발치가 됐던 잇몸 치료가 됐던 임플란트가 됐던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혈압 약물 때문에 잇몸이 이렇게 부어서 치료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다른 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지 편지를 적어 보는 거예요. 정말 고맙게도 환자분의 고혈압이 다른 약으로 바꿔도 조절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내과에 정말 바꿔는 주시고, 그 약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치과에서는 이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 환자분의 잇몸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있는 잇몸 사이사이에 치태랑 치석 또 음식물이 많이 끼지 않도록 체크 약속을, 간격을 짧게 해서 청소를 열심히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약물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내과에다 편지를 써서 약을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약을 바꾸고 나서 환자분 잇몸 상태가 어때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이 좋아졌죠. 붓기가 이렇게 조금 더 좋아진 상태에서의 환자분은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를 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라고 하는 목돈 들어가는 또 유지 관리가 필요한 치료를 하기보다 관리가 되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 관리를 받으셔야 훨씬 더 환자분들이 식사 생활이 편하고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관련된 치과 치료와 관련돼서 하셔야 될 것 첫 번째가 고혈압 약물들 중에 잇몸을 붓게 하는 약이 있고 치과에 가시게 된다면 그런 약을 먹고 약의 종류를 꼭 치과에 말씀을 해주셔야 관련된 처치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치과에서 항상 하고 있는 치료가 되겠지만 고혈압 환자분들도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혈관도 좁아지게 되면서 이 항혈전제를 드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이 또 대부분 또 여쭤보시는 게 나 혈압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먹어요? 하나씩 먹어요? 아니면 처방받고서 먹은 예전에 치과에서는 그거 끊으라고 했어요. 저희 치과에서는 절대로 아스피린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아스피린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치과 치료, 조금 피가 나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아스피린을 끊게 되면 그 약이 필요한 치아보다 더 중요한 기관인 뇌나 심장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환자분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고혈압이 있었고 당뇨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당뇨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임플란트를 깊이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환자분 아스피린 약도 듣고 드시고 계셨지만 약물 중단 없이 그냥 수술하고 별 탈 없이 그냥 수술이 끝났어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여러 종류의 그 항혈전제 약물들은 약을 중단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출혈이 거의 없어요. 혹시나 출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치과 의사가 적절한 지혈 처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환자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고혈압뿐만이 아니에요. 고혈압, 뇌경색, 심장 스텐트 수술을 했어. 아스피린 관련된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면 의뢰 치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약을 먼저 끊으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내과 가서 이 약 끊어야 된다고 여쭤보지 마시고, 그 약을 처방해 주신 내과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 신경외과 서 전부 다 그 약 끊지를 원치를 않으실 거예요. 약을 끊는 순간 심장 스텐트에 혈전이 생기고 뇌동맥이 막히고 혈관이 막힐 텐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항혈전제를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건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 치과는 그거를 옛날부터 도입을 하고 지혈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당뇨와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복용을 해야 되지만, 그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복용 중인 상태에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몫인 거예요. 잇몸을 붓게 하는 약이 있다고 하면 끊을 수 있는지, 끊을 수 없다면 그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그 약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환자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치과 치료까지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식사를 잘 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